안녕하세요. 빅머니의 권미란입니다. 불확실성과 가격 매력 사이에서 고민하던 우리 주식시장이 2250선을 잘 다져놓고 순항하고 있습니다. PBR 1배 아래에서 횡설수설 왔다 갔다 하던 우리 주식시장, 더 큰 호재, 싼 가격보다 더 큰 호재는 없다고 하죠. PBR 1배 아래에서 오락가락하던 주식시장이 여기서 PBR 1배를 올라서고 있는 모습 현재 구간 나타나고 있습니다. 코스피 오늘까지 8거래일 연속 상승을 하게 되면서 이렇게 긍정적인 투자 심리, 호전된 투자 심리를 입증하고 있는 현재 구간인데요. 글로벌 시장을 짓누르고 있던 금리 인상과 또 무역 전쟁이라는 두 가지 변수가 완전하게 해소되지는 못했지만 조금은 부담을 떨치고 있는 그러한 구간입니다. 미중 무역 분쟁이 조금은 대화 국면으로서 부담을 떨치고 있고요. 또 미국과 멕시코의 나프타 협정 체결, 그리고 파월 의장의 비둘기파적인 발언에 따라서 위험자산 선호 심리가 다시 한번 나타나고 있는 그러한 국면입니다. 대외 변수가 완전하게 해결되진 않았지만 이러한 심리적인 변화에 따라서 현재 주식시장의 흐름은 조금 가벼워진 모습인데요. 우리 주식시장 이제 2400포인트까지 추가적으로 상승하면서 2250에서 2400선의 박스권을 당분간 형성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2400선의 저항이 만만치가 않다고 하는데요. 이 저항을 돌파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악재 해소와 또 펀더멘털에 대한 확신이 생겨야 되겠죠. 내부적인 변수가 어떨까요? 과열된 부동산 시장 그리고 고용 쇼크 이러한 부분들을 굵직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정부의 움직임이 나오고 있습니다. 바로 어제 827 부동산 대책이 발표가 됐고요. 또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 슈퍼 예산안으로 발표가 오늘 됐습니다. 470조 5천억 원 규모의 슈퍼 예산으로 발표가 되었는데요. 내년도 예산안은 31일 국회에 제출될 예정입니다. 내년 예산안은 올해 대비해서 9.7% 증액한 수치인데 이것이 2008 금융위기를 해소하기 위해서 발표했었던 전년 대비 10.5% 늘렸었던 2009년 예산안 이후로 가장 큰 폭의 증가폭을 보였던 예산이라는 점에서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정부가 주력하고 있는 소득 주도의 성장과 혁신 성장이라는 이 두 가지 것들에 대해 모멘텀을 만들어 나가고 부작용을 해소하기 위한 그러한 예산안이라고 하는데요. 정부의 총 지출 12개 분야로 나뉘고 있습니다. 이 안에서 뭔가 돈만 푸는 것이 아니라 뭔가 모멘텀이 나올 수 있을 것인지 살펴봐야 될 텐데요. 보건, 복지, 노동 분야 예산이 전체 예산 가운데 34.5%로 사상 최대 규모를 차지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162조 원 규모이고요. 그리고 산업, 중소기업, 에너지 분야에 18조 6천억 원의 예산을 책정하게 되는데요. 혁신 성장의 동력을 여기서 마련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8대 선도 분야 살펴보겠습니다. 자, 8대 선도 분야에다가 3조 5,900억 원의 자금이 들어가게 될 텐데요. 그 항목 살펴보시죠. 미래자동차, 드론, 에너지 신산업, 바이오 헬스, 핀테크, 스마트 공장, 스마트 시티, 스마트팜 이것이 우리나라가 현재 지목하고 있는 8대 선도 분야이고요. 이어서 3대 전략 투자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1조 1,600억 원의 자금이 투입되게 됩니다. 데이터와 AI, 블록체인, 공유경제, 수소경제, 혁신, 인재, 양성 이 세 가지 전략 투자 분야입니다. 이러한 슈퍼 예산에 대해서 기대감이 주식시장에 얼마나 앞으로 반영될 수 있을지 주목해서 살펴보셔야 되겠는데요. 2차 전지나 MLCC처럼 바로 실적 성장으로 이어지면서 곧바로 주식시장에 어떤 강력한 테마가 형성될 수 있는 분야가 바로 이 가운데서 나올 수 있게 될 것인지 향후 주식시장은 주목하게 될 것입니다. 일각에서는 올해 슈퍼 예산 편성이 이 지난해에 올해죠. 올해 2018년에 슈퍼 예산에 이어서 내년 예산안이 울트라 슈퍼 예산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복지 비중이 너무나 편중되어 있다라는 문제 제기를 하는 시각도 나오고 있는데요. 자, 우리 경제 펀더멘털에 큰 영향을 주는 인구 구조의 변화도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바로 고령 사회와 또 1인 가구의 증가입니다.
우리나라가 고령화 사회를 지나서 지난해 고령 사회로 진입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우리나라 고령 인구의 비율은 14.2%로 기준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전체 인구 가운데 65세 이상의 인구가 7%를 차지하면 고령화 사회, 14% 이상일 때는 고령 사회, 20% 이상일 때 초고령 사회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전 세계가 늙어가고 있습니다만 우리나라의 고령화 속도는 굉장히 유례없이 빠른 속도입니다. 고령화 사회에서 고령 사회로 진입하는 것에 고작 17년의 시간이 걸렸고요. 이것은 일본 대비해서 7년 더 빠른 속도라고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7, 8년 안에 초고령 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데요. 더군다나 생산 연령 인구는 사상 처음으로 올해 줄어들었습니다. 5명 가운데 1명이 65세 이상 노인이 될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될 것이고요. 이러한 것들이 우리 경제에 부담과 압박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저출산 문제가 심각한 문제로 도래하고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또 하나는 나홀로 가구가 늘고 있다는 부분입니다. 지난해 국내 가구 수가 통계 작성이 시작된 1955년 이후 처음으로 2천만 가구를 돌파했다고 합니다. 인구 증가율이 0.3%였던 것에 비해서 가구 수의 증가폭이 1.7%로 몇 배나 훨씬 많은 상황인데요. 가구가 분화되고 있다고 합니다. 서울에 살고 있는 두 가구 가운데 한 가구가 1인 가구 혹은 2인 가구라고 하고요. 그리고 고령 1인 가구의 가구주는 특히 여성의 비율이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인구 구조의 변화가 우리 경제에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점 우리가 인지해야 되는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주식시장의 투자 심리는 이렇게 회복이 되었지만 다시 상승 추세로 진입하기까지는 여러 가지 어려운 과제가 산적해 있습니다. 이 시각 주요 경제 뉴스 오늘 윤모비 아나운서입니다.